아니 선생님 왜 우리 애만 발표 안 시켜줘요? 이렇게 또 따질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학부모 상담 신청하셨어요? 공식적인 상담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사실 이때만 꼭 상담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 고민거리가 생긴다면, 또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그때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오늘 학교 생활 어땠어? 라고 가볍게 질문을 던졌는데 만약 돌아오는 답변이 하나도 재미없었어. 내가 발표하고 싶어도 손 들어도 선생님은 나만 안 시켜줘. 만약 이랬다면 우리 부모님 가슴 철렁 내려앉죠. 그리고 이내 우리 부모님의 머릿속에는 순간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동적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우리 애를 싫어하는 걸까? 도대체 애가 학교 생활을 좀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면 내가 뭘 좀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들 분명 이유가 있겠지. 설마 우리 애만 발표 안 시켜주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끔은 좀 쉽지 않아요. 이때 자꾸만 아이가 말한 그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답답하고 또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애 말만 듣고 담임선생님께 아니 선생님 왜 우리 애만 발표 안 시켜줘요? 이렇게 또 따질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굉장히 단순하고 단편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어쨌든 뭔가 고민거리가 생긴다면 담임선생님께 여쭤보는 것이 좋겠죠. 이럴 때 상담하시면 되는 거예요. 방금 예를 든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면 대개 발표는 손을 이렇게 번쩍 든 친구에게 기회가 주어지긴 하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골고루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손을 자기가 가장 빨리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앞 시간에 발표를 많이 했으면 그런 이유로 차례가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손을 계속 들었는데 너무 많은 아이들이 손을 들게 되면 기회를 또 못 받을 수도 있겠죠. 또 우물쭈물 또 손을 늦게 들었다가 기회를 또 놓치기도 할 수 있고요. 사실 그 어떤 선생님도 발표하려는 아이를 일부러 막는 선생님 없어요. 어쨌든 상황은 그렇더라도 일단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은 들어봐야 알 거잖아요. 그래야 오해든 뭐든 풀리죠. 이때 오해나 고민은 누가 풀어줄 수 있나요? 옆집 언니? 아니면 반 모임에서? 아니죠. 오해나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함께한 담임 선생님이죠. 사실 불편하고 망설여지시겠지만 혼자 고민하면서 불신의 싹을 틔우는 것보다 바로바로 푸는 게 나아요. 우리 아이의 긍정적인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해나 고민거리가 좀 있다면 우리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려우니까 담임선생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상담 기간이 아닐 때 어떻게 상담을 요청하면 좋을까요? 이건 정답이 있어요. 우선 메시지나 학교 앱 있죠. 그 경로를 통해서 상담을 요청하세요.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아이의 사소한 학교 생활 이야기부터 아이의 학교 부적응, 학습 결손 또는 건강상의 문제, 또 아이가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기타 등등의 여러 고민거리가 생기면 담임선생님과 우선 의논하세요. 그래서 정기적인 학부모 상담 기간에 특별히 고민도 없고 나눌 거리가 없다고 해서 만약에 상담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의논이 필요할 때는 그 시기에 연락을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다짜고짜 전화를 갑자기 하거나 또는 갑자기 찾아가시면 우리 부모님도 귀한 시간 내셔서 전화를 하거나 또는 찾아가신 건데 의미 있는 상담을 못하고 오실 수도 있겠죠.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하교할 때까지 수업이 계속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하교 후에도 각종 업무와 또 수업 준비로 바쁘실 때가 많거든요. 특히 학기 초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메시지로 먼저 상담을 요청하시는 게 좋겠죠. 요즘 학교 앱이 너무너무 좀 잘 돼 있잖아요. 요청글을 남길 때는 상담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 또 어떤 일 때문인지를 간략하게 이렇게 좀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상담 내용에 따라서 선생님께서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해당 학생과 먼저 상담을 한 뒤에 그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다음 상담은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문자로 주고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화통화? 또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뵙는 게 좋을까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로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과 학부모님은 말 한마디라도 신중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이때 문자 메시지는 글자, 즉 문자이기 때문에 말보다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명료하게는 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말의 뉘앙스는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적는다고 하더라도 괜히 좀 딱딱하고 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막상 말로 하면 금방 끝날 수 있는 내용도 이렇게 문자로 주고받다가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좀 답답해지고 또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중을 우선 고려해 보시고 단순히 전달만 하는 내용이라면 문자 메시지 또는 의논이 필요하거나 뭔가 오해를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통화, 그리고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고 서로 대화하면서 대책을 좀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대면 상담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상담에서 진짜 주의해야 하는 게 있어요. 안타깝게도 학부모 상담이 모든 경우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건 괜히 말했어. 괜히 말해서 마음만 상했어. 이렇게 상담이 끝나고 왠지 모를 후회의 감정이 생기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아무리 열심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뭔가 좀 풀리지 않는 것 같다고 낙담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수도 있겠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말투만 조금만 바꿔도 대화가 조금 더 잘 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 선생님이 나만 발표 안 시켜줘 이렇게 말했던 상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 부모님께서 선생님 우리 애가 그러는데 선생님이 자꾸 자기만 발표 안 시켜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전화드렸어요. 자, 이렇게 말한 경우도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선생님 우리 애가 선생님께서 자기만 발표 안 시켜준다고 엄청 속상해 하더라고요. 애가 자꾸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여쭤보려고 선생님께 좀 전화드렸어요. 혹시 차이점 발견하셨어요? 뭐가 차이점이었냐면 이 전자의 경우에는 속상함의 주체를 부모님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후자처럼 이 속상한 주체가 아이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부모님과 아이 모두 속상하겠지만 만약에 전자처럼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면 부모님이 속상한 걸로 들리고 후자처럼 전달이 되면 아이가 속상해하니까 부모로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그래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정말 아다르고 어다른 그런 느낌. 사실 이 부모님의 속상한 감정은 아이의 그 속상함이 풀리면 해결이 되잖아요. 이때 속상함의 주체가 아이가 되게 되면 대화가 생각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질 수 있겠죠. 담임 선생님께서는 당시 상황을 전달드리면서 어디에서 오해가 좀 생겼고 또 어떻게 해야 아이의 속상함을 조금 더 덜어낼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 역시 이때 아이의 입장을 차분하게 전달하다 보면 이 상황을 전달받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어머님도 아이 이야기 들으셨을 때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이런 위로의 말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그 상황에 너무 전전긍긍하면서 부모인 우리 또한 감정의 기복이 막 생겼다는 것을 굳이 알리지 않아도 상담은 자연스럽게 잘 풀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학교 생활에 고민거리가 생겼거나 또 우리 내부에서 막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막 생기려고 한다면 우선은 일시정지 하시고 차라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훨씬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